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요즘 워낙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예요. 오후 3시 46분이죠. 오늘 있었던 일들, 사실 이게 그 10년만은 아니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5년 정도에 한 번,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거대한 위기는 아니고 중형급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한 번씩 몇 년 만에 오는 중형급 위기이긴 한데요. 이런 위기에 왔을 때 특징들 이제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는 뭐 간단한 팁이라고 할까요? 뭐 오늘 있었던 일도 그렇고 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그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투매에 이제 드디어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스탁론이나 이런 뭐 신용 그죠? 이런 물량 중에서 오늘 반대 매매 나간 사람들도 좀 몇 명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시장 초반에 훅 빠질 때 그때가 정말 저한테도 좀 가슴 좀 떨렸던 순간이긴 한데요. 그때 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코스닥 종합지수에서 보이는 요 아래 부분, 아래 꼴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물량들이 털리고 소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말 뭐 지금 오늘 손해 많이 본 그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솔직히 그 주식이 오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안타깝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의 손절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 매매가 사실 필요합니다. 올라가려면요. 문제는 이제 그 칼이 제목에도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슬 하나씩 시장에서 퇴출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분들한테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어야 주식은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희생되지 않기만을 지금 바라면서 하루하루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는 사람들 손절이 많이 나갔다는 게 일단 오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뉴스 오고 뭐고 쭉 찾아보는데, 야 정말 그 특히 오늘 아침 장 개장하기 전에가 심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그 무역 저기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됐죠. 그 뉴스로 인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IMF가 오는 거다, 니네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저처럼 이렇게 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들만 나오는지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분위기나 제 주변 사람들이 손절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와가긴 다 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 지금 이제 오늘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뭐 물론 오늘 장중에 뭐 상승 전환까지 했었다가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종가에서. 근데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만들어낸 거, 오늘 종가에서 이렇게 지켜낸 거는 어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저녁에 일단 미국이 적당히 좀 빠지지 않고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안 빠지고, 최소한 안 빠지고 아래 꼬리 길게 달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악재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사실 그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환율 전쟁이었는데, 결국 원하는 대로 중국이 먼저 명분도 줬죠. 중국이 먼저 환율 전쟁을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얼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불확실성 나올 만한 게 더 남았다면 제가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이슈에서는 좀 어떤 깜짝 악재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미중무역 분쟁은 환율 전쟁이라는 끝판왕까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거시경제적인 매크로적인 면에서, 매크로적인 이슈나 매크로적인 지표 면에서는 일단은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 볼 장은 다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아줬죠.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나라 장에 내일 우리나라 장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할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만들어놨던 여기 저점을 반드시 한번 더 테스트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기 시초가를 다시 한번 위협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이 특별한 일만 없다면은 내일 이 저점, 오늘 나왔던 코스닥 지수의 이 저점과 오늘 시작했던 이 선물의 시초가를 장중에는 분명히 붕괴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그 어떠한 매도의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제 시초가, 아니, 그죠? 여기 있는 이 시초가 얼마냐? 이게 251.1이죠. 그리고 이날의 코스닥 지수, 이날의 저점, 이거를 붕괴시키는 순간은 진짜 이거는 빚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별일 없다는 전제하에 제 생각엔 일단 그렇고요. 문제는 돈이 없죠, 그죠?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기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코스닥 지수 저점과 오늘 나온 이 선물 시초가, 요게 내일 일단 어떤 지지선이 될 거다. 분명히 아마 장중에 붕괴될 수는 있지만 다시 아마 올라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환율 결국 마감해서 하락 마감했죠, 환율이.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근데 일단 최소한 이 긍정적인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환율 전쟁을 시작해서 정말 한국에 안 좋은 거였다면은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원화 팔아치웠겠죠. 그러면서 원화가 1,300원, 1,400원 올랐겠죠. 근데 왜 미중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가 악재라 생각하는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 환율은 끝까지 하락 마감을 했을까?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바볼까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진짜 기회가 있고, 진짜 어떤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올 거라서 환율이 올라갈 찬스라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환율을 1,300원, 1,400원 올려놨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 환율 하락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신라젠 상한가를 벗어나나 했는데 거래량만 어마어마하게 남겨놓은 채 어쨌든 결국 하한가로도 마감을 했네요. 오늘 거래량 계산해보니까 6,80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 종목에. 굉장하죠. 신라젠 한 종목에 거래대금 6,800억, 거의 7,000억에 가깝죠. 뭔가 이 제약 바이오나 코스닥 시장 전체에 어떤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소한 지난 이틀간은 거래량도 없었는데, 사실상 지금 신라젠 보시면 역대 최고 거래량 나왔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뭔가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바볼까요? 6,800억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6,800억이 과연 바보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6,800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일 저점은 낮아질 거예요. 아마 내일 저점은 낮아질 건데, 아마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시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거래량들이 다 빵빵 터졌죠. 좀 며칠 전과 다르게 거래량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평상시 개별 주식 종목을 안 해서 거래량 얘기 같은 건 솔직히 잘 하지는 않지만은, 솔직히 요즘 시장 전체 거래량이 다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폭락한 모든 주식이 다 꼬라박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 역대 최고급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게 과연 더 빠진다는 얘기일까? 이게 좀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차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죠, 그죠? 차트를 한 번씩 돌려서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막 주식 더 빠진다, 금융위기 온다라고 생각하고 인버스 사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 제가 파생상품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차트를 돌려보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장도 마감이 됐고요. 문제는 내일인데 더 이상 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주식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빠지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거 아침에 했던 얘기인데 돌려놓고 보면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더 차트가 이거 코스닥 지수인데 이거 선물 지수거든요. 이건 선물인데 이 상황에서 더 종합 주가 지수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튼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